지역을 몇 군데 이렇게 살펴봤고 어떻게 될 건지 사전 투표하던데 사전 투표율이 지금 역대 거의 최고로 높거든요. 사전 투표율이 거의 절반, 유권자의 그러니까 등록 유권자의 거의 절반이 사전 투표를 했어요. 근데 사전 투표자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해리스가 압도적으로 19%에서 20%까지 두 여론조사인데 하나는 19%하고 하나는 29%나 사전조사 사전 투표한 사람들. 근데 이제 나머지 절반은 현장 투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일 지금 또 비가 온대요. 비가 나고 있어서 저희 종합 투표하는데 비오신 분들은 안
500m 물론 송탄 탄핵 안제 우회전입니다. 당론을 정했을 때부터 예견된 결과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진정한 사과를 하는 것은 이제는 300m 송탄 국민들이 오성탄 우회전입니다. 거에 차로를 대해서는 이용하십니다. 굉장히 높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과 안 받아주실 겁니다. 국민들께서. 예. 우리가 이번에 잘못했습니다. 우리 진짜 당에서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공동체니까 사과를 해요. 좌회전입니다. 우리 지금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렇지만 알아주시든 알아주시지 않든 저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보수 정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장 있을 것 300m 같습니다. 화성 그런 걸 위해 양남 8시 방향 그거를 좌회전입니다. 지금 와서라도 뒤늦게라도 하고 있으겠지만 교육부의 혁신이 있고 나아가야죠. 예. 저는 국민들께서 뭐 알아달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당내에서는 국민의힘이 정광훈당과 뭐가 잠시 후 다르냐는 8시 말까지 방향 논의가 계속 좌회전입니다. 나오고 있고요. 또 탈당이 책임당원이 6,000명 넘고 7,000명. 예, 7,000명 넘었습니까? 분당당은 기사이 있어 보이나요?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그거를 뭐 평론가 같이 예상을 하기보다는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방향성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당은 흩어지면 안 된다. 네. 지금은 흩어지면 안 되고 뭉쳐야 살 수 있다. 다만 뭉치려면 마음을 뭉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탄핵에 대한 찬반을 가지고 방금 500m 말씀하신 대로 용소 교차로에서 구역사다 이러고 신호 양강남 정치판다 이러고 행정복지센터 징계를 한다 이러고 8시 반 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300m 용소 최소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양강남 지키겠다는 행정복지센터 그런 외국의 마음이 8시 있을 방향 거라고 좌회전입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로를 그건 이용하십시오. 그럼 당신들 말하는 대로 보수가 그렇게 극우적으로 가가지고 국민의 10% 15% 지지를 받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그러면 총선, 대선, 지방선거, 선거 때마다 잠시 후 해주고 8시 방향 얼마나 무슨 뭐 상인력 네. 이런 걸로 쪼그라드는 걸 원하는 거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럼 결국은 제가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의 마음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자, 경제 전문가입니다. 3.4km까지 직진입니다. 지금 탄핵 뒤에는 조금 안정을 찾았다고 하지만 고추 뒤에는요. 계엄령 선포 뒤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졌고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거든요. 경제 전문가의 막 이렇게 엮여가지고 갈 수밖에 600m 없는 시속 상황인데 4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취임하면 북한 김정은하고 직접 딜을 하면서 아마 주한미군 감청이나 철수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예. 그러면 안보 굉장히 불안해요. 거기다가 그런 게 경제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고 앞에 시속 4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한덕수 호남대행 체제 다뭐 대선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호남대행가 이 과도기에 외환시장이다, 공시장이다, 자본시장이다 이 불안을 어떻게 좀 안정을 시키느냐 여기를 안정시키는 거 이거만큼은 정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안보 얘기하셨고 외교 얘기하셨으니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1분 남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하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한덕수 체제로 최소를 최소화하는 것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빨리 탄핵을 해서 리더십을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이 헌법재판소에다 대고 예. 빨리 탄핵해라, 늦게 탄핵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헌법재판소의 절차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헌법과 법률대로 안정적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저런 소요 사태가 발생해도 안정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헌법에 따라 굴러가는 나라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기업부터 할 역할입니다. 기업도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해야겠네요. 그렇죠. 트럼프 시대에 대비하는 거는 우리 경제 안보가 나라의 중추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저는 뭐 기업과 정부와 정치권이 그거야말로 진짜 처방적으로 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연히 거부할 처음 봐요. 처음 보는 게 예쁜데 여기까지?
거부권과 사생활 기밀 침해 우려 등을 제기하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다만 우회전입니다. 정부로 이어서 넘어온 김건희 여사 10m와 특검법과 목적지가 내란죄 있습니다.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죄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강현입니다. 특검법이 어떻게 될지가 관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따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6개 법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이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한 대행을 비롯해 정부 여당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법안이기 때문인데요. 이 중에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14일에 탄핵안 목표결 통과되면서 승리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전반전 끝난 거고 후반전 남아있는데 승리했다라고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이게 연장전으로 가게 되면 다 지금 그건 완전 그냥 패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장전은 절대 가면 안 된다. 봉주 기자 이렇게 해놓고 그 두건 홍장훈 차장 소식해주시고 그리고 한동훈 사살 명령이 있었다고 제보해주신 분이 소식해주시고 그거는 좀 저희 이사를 하고 이사도 좀 극딜이 하고 조심하시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차 조심하시고 영화에 있어서 저다 100%예요. 100%. 다 그런 전력 격투전이거든요. 오늘 여기 공주 건강한 문자 해주시거나 그리고 저희 뉴스타파가 이제 후원으로 잘 지지할 수 있습니다. 뭐 그림이 모자라 부르면 달라가면 아니 저번에 그렇게 거의 30만 원 다 될 것 같아요. 갖고 있는 사람은 자, 봉주 기자였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국민께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 공복으로 남을지 내란 공범으로 전락할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서둘러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십시오. 김건희 특검법 내란 핵심 공격이 있었다. 관련된 공격이 있었나요? 그런 부분은 받지 못했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비밀번호 나도 단순히 일기상성 같은 시기였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선거 시스템하고 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분 자체는 없었습니다. 지적을 받고 그런 출석을 한 상태입니다. 무거운 공직을 쥐고 있는 사람들로서 정말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실에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이 황당한 불법 계엄의 사전 모의 정황, 계엄을 통해 무엇을 하려 한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통령 경고처장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저지, 윤석열 출석 통지서 수령 거부,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수령 거부, 경호처가 윤석열의 방패막이 되어 법 집행을 모두 저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시스템과 우리 헌법 시스템의 작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석열 한 사람에 미친 광기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과 군인들이 구속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 불행한 상황입니다. 경호처장은 윤석열 보호를 위해 더 이상 불법을 자행하지 말고 대통령실을 당시 헌법 재판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윤석열과 함께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는 것 같아요. 이제. 셰프의 사이에 그렇게 홍보해 줄 수가 있나? 그리고 다음 오늘 또 조사 들어가고요. 월요일에 발표하시고 월요일에 또 조사 들어가죠. 그럼 리얼미터처럼 뭐 거의 대일 가능하니까 대일에 또 왔네. 그건 아닙니다. 1월 조사 들어가요. 1월. 하여튼 뭐 팀이 닿으면 계속 조사 중인데 그때마다 질문을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제 조사가 끝난 것은 전화만 적으로 했습니다. 의미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뭘 물어봤냐면 지금 그 현재 3개월을 앞두고 있으니까 네. 하면 해야 된다. 네. 하면에서는 안 된다도 20%. 이 보수가 결집한 부분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그런 조사를 봐서 비슷하게 예, 어제 발표된 MBS 조사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하면 해야 된다. 한 20% 정도가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죠. 왜냐면 이제 선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해석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 20% 안에는 그러면 이재명 나왔을 때는 조금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걸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있는 거. 그래서 보수층도 갈라져가지고 49대 48로 더 우세합니다. 하면 해야 한다. 해야만 해 보수층조차도. 예, 그리고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도 훨씬 높습니다. 예. 하면 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산 대구 경북은 57대 37, 대구 경북 파면한데 50대 57이에요. 그다음에 다음 대선이 돼야 되는데. 곧 대선이 이제 열려요. 지금 너무 빨리 열리면 안 돼.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그러는 저는 대선을 염두에 둔 거라고 봐요. 이것은. 김문수 장관도 얼굴은 좋아졌더라고요. 진짜 기회가 올까봐. 자, 그리고 연결된 건데 이거는 지금 구속이 됐거나 지금 이제 체포 중이기 때문에 그런 뭐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시스템감도 뭐 없습니다. 체포하라는 이분들도 불안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도층이 82%가 긴급체포 압수수색 필요하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82 중도층. 그러니까 자, 리얼미터 관계죠. 알림을 정한 게 있죠? 예, 저희는 어떤 거였냐면요. 그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냐, 그 대통령 직무 정지됐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 정지 기간 동안은 여당이 아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정안전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는데 또 고집을 해서 지금 상생들 못하고 역할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근데 여당이 아니다라는 게 52.6%, 여당이 맞다는 의견이 41.6%.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 맞다는 의견에도 헌재 판결 전까지는 여당이 맞다 이런 설명을 달아줬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고요. 40도 높더라고요. 이런 거 같아요. 여당은 맞지 않아? 좋다 싶다를 떠나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야 지금은 여당 역할을 못 하잖아. 그렇죠. 그런 반응. 네.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도 어제 단체 텔레그램 내용들이 공개가 됐지만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지도부가 도대체 누구인지 거의 없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렇게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그거 어제 공개된 제가 그거 주목했는데 예.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억이 남는 이동을 하지 않았어요. 아, 그 저기 여당 의원들 한마디씩 할 때 자기 없더라고. 단톡방에 예. 다들 외치고 있거든요. 빨리 예. 지지를 내려고. 한동훈 대표만 자기가 직접 말하지 않아요, 절대. 저는 그게 의식했다고 봅니다. 이것이 나중에 발표해지면 자신의 역할을 발표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단톡방에 모두들 빨리 말해달라고 하는데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그냥 공지. 이제 긴박했던 상황에서 소속 의원들이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고요. 보는 국민들도 어제 그거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너무 좋죠. 저기들도 어떤 사람은 감동합니다. 민주당 감동합니다. 감동하고 왔다는 사람도 있고. 네. 빨리 와라. 빨리 지지를 내려주세요. 그 의총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의총을 하고 있어요. 참대 원내대표도 직접 지시를 하죠. 빨리 와라. 아니 민주당은 다 일관되게 다 모이라는 쪽이고 조국혁 신당도 다 빨리 국회로 모이라는 쪽이에요. 다 감 넘어가고 어쩌고 여기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감 넘어갑니다. 민주당은 라고 빨리 여기도 갑시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소수고 국회로 와야 됩니다. 한동훈 국회로 와야 당대표 지십니다라고 올려준 사람도 분명히 많은데 그건 소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빨리 입장을 정리해서 의총해야 됩니까? 정답 당사로 오랍니다. 우왕좌왕. 근데 추경호 원내는 어제 충격적인 얘기도 있었죠. 나경원 의원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에 못 들어갔다. 들어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그때 국회의원 보이는 대로 다 어떻게든 넣어주려고 했는데 그때 안 넘어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다 책임을 남기면 해야 됩니다. 어제 그 단톡방을 봤다면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59.4%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게 39.1%. 아까 질문보다 더 격차가 벌어졌어. 이게 어렵냐? 대선의 결과입니다. 대선 구도의 지형이다. 국제사고도 지형이다. 그렇게 보여요. 이제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민주당이 저는 첫 번째로 방금 우리가 언급했던 국민 기동 사태 등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어려워서 의견이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원내 1당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집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집권 여당 역할 대체할 수 없는 이유 역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 심리가 가장 2번 정도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꽤 많은 기사들도 본인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는 본인과 배우자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 멀지 않습니까? 아들이랑 그럼 집에 살기가 없어요. 이게 몇 번도 아니고 두 번입니다. 저는 그걸 좀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좋겠다. 특히 공소법은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변호사를 바꿔줬죠. 이 사건을 잘하는 사람으로 가야 돼요. 다들 수고하는 분이 힘들어서
진작 조사했으면 다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정보원에서 이미 한 달 동안 정밀 조사를 다 했는데 없다는 건 결론이 내려졌죠. 잠시 후 12시 방향 그걸 가지고 이렇게 출구입니다. 돈을 동원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쨌거나 최고의 어떤 법치주의의 통로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 본인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법적 책임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방법, 500m 어떤 서방 사천 시야이나 여러 가지 교차로에서 문제들 파라나이스 8탄 수원 좌회전입니다. 정작 지금 법적으로 진행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300m 사천 교차로에서 파라나이스 법법재판소는 8탄 지금 수원 좌회전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일체 접수하지 않고 있다는 거. 과연 이게 윤 대통령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공정과 법치의 어떤 가치인가요? 4km 제2호길 지하철까지 직진입니다. 일단은 꼭 받아야 될 수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아마 지금 어떻게 발표됐지만 일단 요일단 단장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이제 김홍일 조동일 국정한테 시간이 걸렸다는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요일단은 그 피의자 입장에서는 요일 없이 어떤 수사에 대비하거나 어떤 재판지가 상당한 좀 어려운 그런 현실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 지나면은 요일단에 논의를 해서 이제 출가한다든가 어떤 메시지 받아야 될 부정적으로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출석을 요구한 공조법 이 얘기까지 다음 주제는 조금 시선을 달리 보겠습니다. 지하철로 직진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다시 나오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도 윤 대통령은 이런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는 물론이고 헌법재 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공수처도 확정 8일까지 출석기라가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다 공사 소환 통보를 한 겁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총비서관실과 대통령 관저 특수부편과 전자공문 두 가지 방식으로 출석 용서를 전달했습니다. 2차 출석 용서는 목표에서 소녀실 경호실이나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할 지분을 밝힐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500m 지하철로 옆길입니다. 그래서 710m 우회전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300m 지하철로 옆길을 통과하면서 시간 문제로 안 나오겠다는 걸 원천 공세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잠시 후 그런데 이렇게 우회전입니다. 했는데도 나오지 이어서 않으면 어떡합니까? 150m 좌회전입니다. 일단 공수처는 오늘 전자 우편과 또 전자 우편과 공문을 통해서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우편은 다음 주 월요일에 도착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다만 아직까지는 답변부터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자신을 전교받았습니다. 지휘관을 축사기로 수사 자료를 못 받았잖아요. 그래도 대통령조차가 가능한 상황이죠. 영상 오늘 오전 상황입니다. 이 오전 9시 59분 빨간색 우체국 오토바이가 관저 쪽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집회원은 잠시 후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우회전입니다. 바깥에서 이어서 대기하다가 목적지가 오토바이 있습니다. 서류를 다시 싣고 관저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닷새째 발송과 반송 그리고 재발송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대통령의 이동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호 차량인지 여부도 확실치는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도 특별한 일정 없이 관저에 머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 담화 이후 8일째인데요. 변호인단 구성 준비를 명목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 대통령의 축거가 길어지면서 그만큼 주변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곳에서 집회를 예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보 처분을 받았던 인권센터는 이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JTBC 김일환입니다. 엄마, 우리 됐어요. 됐어요. 내가 이기겠어. 하정영이가. 내가. 하정영이가. 조심. 엄마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대요. 먹어야 되나 고민을 했을 거야. 나중에 삼계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언니네 동네 거기 오래된 삼계탕 집 이걸 학원에 언니 한 번 올 때 사다 줬었어. 이제 근데 애들이 그걸 앉아서 뭐 얼마나 뭐라고 해버릇 해야 돼요. 난 죽을 거야. 요아 위. 아까 하나? 눈이 오는 것 같은데 조금씩? 눈 발이 날려. 여름 빠지라 시원하네. 너 좋다는 거야? 밖에 안 나가면 실내는 이 최고지. 애기. 어우. 엄마, 아빠 하경이 끝에 따라와. 그랬어? 저 소리는 아마 바퀴 그 안에 뚜껑에 닫은 소리가. 선물? 아빠 못 드리는데? 엄마 선물 해줄 수 있어? 휴지 줄게 기다려. 아 소리나. 여름 즐거운 여름 랄랄라. 이런 눈이면 좀 안 쌓일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눈 쌓이면 또 회사 못 치라고. 눈썹 갖다 놨는데 플라스틱은 다 깨지고 그러니까 그치? 시멘트 그거 하는 쇠삽 있잖아. 롱 때리네 강경. 지금 좀 자는 게 좋을 텐데 하경아. 우리 가서 신나게 놀 건데 지금 좀 자. 25분 정도 가봐야 되네. 23분. 실패. 안경대 초기화 실패.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아마 길이 이렇게 표시되는데 내비가 지금 안 된 거 같아. 지금 얘 계속 그거 나와. 초기화 어쩌고저쩌고 네모박스. 나왔다가 없어졌다가 해. 이거 봐. 여자친구가 있는데 걔하고 이렇게 소중이를 이렇게 터치를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홍군형을 내놔야지 초장. 그럼 근데 그 선율이가 원래 집에 오면 엄마한테 막 비주얼 고주얼 막 이렇게 떠드는 스타일인데 그 얘기는 아예 안 하더래. 그래가지고 무슨 똥 같은 소리냐고 그러면 말이 돼야지. 말이 안 되잖아. 선생님도 방침이거든. 방침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그 피해자 엄마랑 아니 가해자의 엄마랑 피해자 몇 명이 더 있더래. 그런 이제 좀 이렇게 제일 구두머리 엄마랑 그래. 아무튼 그런 아줌마가 있는데 그 아줌마가 애가 3시인가 4시래. 그래서 막 그런 거 많이 했었대. 운영회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그 아줌마가 이제 나와서 중재 역할을 좀 했었나봐. 근데 그 가해자의 엄마도 그 사태의 심각성을 잘 그때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가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8시 40분인가 이제 그 애들 등교시키는데 다 만났대. 피해자 애들 가해자 애들 다 만났대. 그래서 그 중재 역할 해준 엄마가 그 애한테 또 이거 이래 해서 되게 아무리 학교는 어린이집이랑 다르다고 하지만 그건 좀 별개의 문제 아니야?
12,000원인 것 같아. 근데 그다음 보면 빵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 학원 갈 때 간식으로 배고플 때 먹으라고 간식으로 이제 이렇게 넣어주려고 조금 더 사는 것도 있대. 1월 10일인가 그쯤이 만기인 것 같던데. 그럼 이자 한 20만 원 나올라나? 자동 그거 되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해놨다고 같기는 한데 안 되면은 뭐 다 가면 되지. 바로 앞인데. 1월이면 뭐 슬슬 안내 나오겠네. 갈까? 전화해봐. 내가 하냐고. 내일은 거기 토요일 일요일 다 한다고 그랬어. 갔다 와. 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아니면 크리스마스 날 아니야. 그날은 또 오히려 실려나. 빨간 날이라 국가공휴일은 아니지. 저 다음. 다행이다. 차 없어서. 있다. 여기 일단 있고. 응, 여기 하나 있고. 여기다 대야 되나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자리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넓다. 여기 좋겠지. 언니 응, 전화 왔다. 넓어? 넓어. 내려야 돼. 안 가? 여기 있을 거야? 아니, 나 잠깐. 내려서 이빨. 나좀 춘다. 언니 손다. 내가 없어 엄마가. 엄마가 엄청 많아. 엄마랑 좀이 다 따라. 네. 하동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만큼 나왔으니까. 딴 데로 찍어서 그랬을걸? 다른 데 찍었다고? 아니, 아까 온 거까지 다 찍었어. 은내가 그러니까. 아마 새로 찍었으면은 딴 데로 다 아마. 40분으로 합시다. 오늘 재밌게 놀았나요? 올라다니다. 이제 오빠 수요일날 쉬니까 수요일날 거기 서울랜드 언니도 지금 짐을 줄이려고 이제 그러고 있거든. 그래서 장난감 같은 것도 이제 다 버리려고 그런다고. 근데 애기 짐을 방 쪽에다 이렇게 몰아놓고 이제 마루에 이제 다 치우니까 엄청 깔끔하잖아. 짐이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깨끗해. 나도 토하지. 그래서 친구들은 초대를 못 하겠다니까. 사는 게 그렇지. 우리 집은 좀 짐이 너무 많아. 심해. 차라리 윤경이네는 방 하나에 책상 그 2개랑 장난감이랑 아예 다 밀어 넣어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방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뭐 이런 경험을 해보는 건 좋긴 한데 되든 안 되든 해봐야 되는 그런 끈기는 없는 거지 얘가. 그러니까 언니가 또 그걸 되게 걱정하더라고. 해보고 안 되면. 아직 어리니. 근데 그건 오빠 자기 성향이기 때문에 어린 거랑 하은이 아침에 안 가니까 나 좀 늦게 나가도 되구나. 그러네. 거기를 내가 아침에 일찍 데려다 줘? 그러면 하은이 너무 일찍 방과후가 몇 시? 책인 거 9시, 10시 뭐 이럴 9시 50분 이럴 텐데 그 홈플에서 마지막에 장 본 게 4만 원인가?
왜 써? 근데? 회사에서 나오는 거야? 지원해 그런가 봐. 그러면 이제 폰 반납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그거 때문에 속터를 주겠다가 위약금이고 뭐 남아있으니까 그건 써야 될 거 아니야. 아 진짜 왜 멍청하지만 그렇게 속터내지만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언니가 지랄하고 뭐하고 해봤자 거야. 그러니까 그게 속병이 되는 거 스트레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병이 나는 거. 근데 아까 계속 그랬잖아. 마누라 뭐가 그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많이 먹지도 못하고 안타깝다. 뭐 이지랄하고 정치 새끼. 아 속터져. 고기 사업이야. 고기 구워서 하는 뭐 사업이었나? 아 장사한다고 또? 그거 장사한다고 그때 그랬다 하는데 오빠 되게 떠났는데 옛날에. 오래되진 않았고. 그래서 그거 하는데 퇴직하면 거기다 다 옷 갖다 꼬라박을 생각인가 보더라고. 그건 뭐 차로? 그거는 아니고 매장인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 부모가 뒷동거 다 닦아주니까. 자리가도 엄청 좋아가지고 잘 되면 모르는데 자리가 좋으면은 돈이 비쌀 거 아니야. 권리요금 같은 그런 게. 그러니까 근데 또 일하는 수완은 좋아서 또 언니도 맨날 그때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 꼬라지 보면 밖에 나가서 도대체 일을 어떻게 했다 되게 진짜 다행인데 안 되면 또 어떡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일 그만두게 되면은 그거 사업 시작하기 전까지 이제 뭐 몇 개월의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 또 바이크를 산다고 했나봐. 지금까지도 안 가지고 이거 된다 해서 지가 저기 했으면은 일 안 나가는 수요일하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일주일에 3등만 뛰어도 몇십억 될 텐데 한 달에.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오래 방치해 놓으니까 오랜만에 해놓고 미쳐버리겠대. 그래서 그게 뭐라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랬나 궁금하지 않고 이랬는데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언니가 320만 원 갖다 주면 다 그 올 100% 생활비로 쓰는 줄 아나 봐. 당신이 아직도 대출 이자 원금 그것만 한 달에 70만 뭐 이것저것 빚도 아직 다 청산 안 된 것도 많고. 에휴 자리가 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카드값이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럼 되게 언니가 뭘 많이 써서 그런 것처럼 되게 죄 짓는 느낌이라고. 추워서 다 여기다 드시는 거? 아니네. 안 작은 거 있네. 하나만 여기 차 들고 안 되나? 있어? 있잖아. 저기 주차해야 그냥 그 남자는 어떻게 사나 몰라. 선율이 보고 산다고. 그치. 나 먹는 욕심은 더럽게 많아가지고 언니가 더럽게 많이 처먹고 하루에 똥도 3번씩 더럽게 많이 싸놓는다고. 왔다. 아니구나. 다른 노란 차구나. 맞나? 뭐 하얀 차가 와 있는데? 저거
버스인가? 아직 안 왔구나. 어이구. 별난 잠시 후 인전시 상황이니까 내가 계엄을 선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상황이 진행돼서 내가 설명을 잘 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봐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2차견 들어갔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그렇기 때문에 노상원과 그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서 어떤 회의를 어떤 인건으로 작전을 좌회전입니다. 그게 안 나오죠. 아니 뭐 노상원의 초안 자필로 썼다는 초안 메모가 점집에서 발견됐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12월 3일 저녁 저희 사무실에 헌법 기관이라니까요, 저희가. 근데 아주 번쩍 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MBC 해보죠. 세분들 맞습니다. 근데 10개인 건 아니고 10개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10개라고 말하니까 중계차를 근데 제 말은 뭐냐면 일단 또 가만히 있어도 아무도 모를 텐데 이거는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코리아 전체를 던지고 국회에서 증언을 하고 돌아간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분이 수행되어 국정원에서 이래갖고 정확하게 탄핵 헌재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좀 생각하고 있고 헌재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 소추당 소추위원은 정청래 대법원의 상부이고 그분이 이제 탄핵 소추당이 사실관계를 계속 왜냐면 이제 말을 던졌다가 주어 삼기는 그때 다른 그룹 잘못 말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다른 그룹 소추 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할게요. 안 돼. 500m 자, 12시 방향 혹시 센터장으로부터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선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향 최고입니다. 잠시 후 12시 방향 최고입니다. 이어서 12시 방향입니다. 거기 가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많이 오셨고 네. 그 많은 시민들이 왔죠.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는 거기 동작을 바로 옆입니다. 아, 그럼 왔다. 넘어오면 사당역인데 사당역부터는 그 지역. 잠깐만요. 거기에 뚫어서 달려가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당대 경찰서장을 고발했어요, 이분이. 직권 감룡입니다. 그래서 1차 그것 때문에 전화 연결 좀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달려가지는 못했고요. 고발만 했습니다. 아, 고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이 바로 집시법 시행령이고 12조 1항의 별표 1이라고 특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는 20군데 주요 도로를 특정을 해놨고 도로의 시작점, 시점부터 경유지 그리고 종점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남태령은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그 도로인데 남태령은 여기에 없습니다. 실에서 적용해야 되고 적어도 핸드폰에 인공지능이 다 깔려 있다면 좀 공부 좀 하고 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에 깔려있는 게 아니고 머리에 더 깔려있잖아요. 이게 뭐가 되니까. 통으로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 두 번째 저희가 모신 이유, 이거 참, 김기호 변호사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렇게 되네요. 지금 있었던 두 사람의 현재 대령 중 한 사람 정모대령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정모대령 외에도 밝힐 수 없는 몇 명의 장교들을 지금 이 내란 사건으로 자문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 법무관 햄버거집에서 노상원과 버거 미팅을 한 그 두 명 중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 언론에 보도된 공개 사과하고 본인이 했던 일을 밝힌 사람, 그 사람 맞죠? 그렇습니다. 정모대령이고 일단 저하고 법률적으로 문제를 검토 이번 정보사 사건에서 저하고 자문했다면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대국민 사과입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지금 그 법률 전문만 하셨지 법률 대리인이시면 아니고 또 대리인이 아닌 지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만 준비했습니까? 더 다른 물품은 없어요? 그 진술 내용을 봤더니 야구 방망이가 야구 방망이요?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뭔가 저항을 하면 제압하는 용 야구 방망이에 움직였다고요? 아니 뭐 진술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계엄이고 국민들이 그걸 진짜 긴장하고 겁먹을 텐데 야구 방망이를 준비한 것은 이거는 이제 제 상상입니다. 총을 봤는데 야구 방망이를 따로 준비한 것은 말을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무도 자기가 한 일이 아니니까 그 중에 몇 명은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300m 목적지가 있습니다. 방망이. 이거는 소원 들고 갔던 것보다 더 오싹한데요. 눈을 가리고 하는 것은 테러리스트들이 하는 건데 그 진술을 강요하기 위해서 그런 방망이. 예를 들어서 거기 앉아 있어요. 30명이라고 하니까 운동을 하고 하니까 이제 모아놓고 그 중에 끌어앉힐 거예요. 네, 그 중에 한 사람 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다른 사람 그 공포스러워가 아닙니까 엄청나게. 엄청나죠. 안 그러면 야구 방망이를 왜 샀어요?